저는 근무 지역은 서울이지만 이렇게 뭐 부산도 가고 뭐 여수도 가고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보면서 얻어낸 결론은 결국에는 돈은 사람이 준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치과 조심하는 백박사TV의 배구현 팀장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부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채무자 미팅 때문에 제가 가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는 근무 지역은 서울이지만 이렇게 뭐 부산도 가고 뭐 여수도 가고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채권자를 위해서 또 제가 채권 조심 성공하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방문 다니는 일이 매우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산 갔다가 거제도 갔다가 김해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올라올 예정인데요. 네, 오늘 가는 건은 뭐 간단한 건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한 6천만 원짜리 채권을 제가 수임을 받았는데요.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로 인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자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 손님인데요.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줄 당시에 공정증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정증서 작성된 이후에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안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멀리서 저한테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제가 채무자 거주지 실사방문 통해서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요. 제 방문 당시에는 문이 안 열어줘서 제가 집 앞에다가 이렇게 우편물 하나 붙여놓고 왔거든요. 채무자 자택 주소지 방문한 이후에 그 다음날 채무자 모친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뭐냐 라고 해서 채무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안내가 어렵다라고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인 친구한테는 연락이 없던 채무자가 저한테 연락 와서 어머니한테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얘기했으니까 어머니 통해서 설명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동의받고요. 제가 어머니 통해서 상담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좀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해서 시간을 우리가 뭐 1년, 2년 이렇게 줄 수 없고 어머니가 대신해서 갖겠다는 연대보증인 입보해서 이행각서 하나 써주시면 제가 3개월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채무자의 모친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2천만 원 이행각서 연대보증일 포함한 이행각서 작성되는 조건으로 2천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그다음에 다다음 달 6월, 7월 이렇게 해서 원금선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자까지 다 하면 7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채무자 본인은 변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모나 아니면 지인 통해서 대의 변제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까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추심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돈을 받는 거에도 우리가 타이밍이 있거든요.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자도 받고 싶고 하겠지만 채무자 모친하고 통화했을 때 원금선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난 신경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번에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면 이자가 아니라 원금도 우리가 회수가 불가능한 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자한테 이 내용 설명하고요. 또 채권자가 또 흔쾌히 승낙해서 오늘 2천만 원 변제받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행각서 쓰면서 만약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는 이 채무자 모친이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이 채권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 모친한테 우리가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들을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구를 믿고 이 어린 나이에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 큰 돈을 빌려줘서 좋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줄 때도 20차례 이상을 송금하면서 친구를 계속 믿으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후에는 공증까지 쓰면서 기다려줬는데 이 친구가 아마 도박에 빠졌던 것 같아요. 돈도 다 날리고 했다 보니까는 친구한테 연락도 안 받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별다르게 한 게 없습니다. 신용조사 해보니까 당연히 뭐 카드값이든 뭐 대출이든 연체가 너무나 심한 상황이었고 휴대폰까지 연체돼서 보증보험에서
연체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압류나 이런 부분들로는 회수할 수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실사조사를 나가게 되었고요. 초본을 발급해 보니까 그 주소지는 채무자 모친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집에 갔을 때 우리가 우편물 하나 놓고 왔고요. 그 우편물에는 뭐 동산 압류를 하겠다, 뭐 형사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문구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우편물을 부모가 열어보게 되면서 채무자 부모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채무자 모친이죠. 채무자 모친한테 대의 변제를 받으면서 종결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채권 주심이라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도박쟁이고 야 이거 돈 받기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 채권 금액이 6천만 원이지만 저한테 40%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줘가면서 저랑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압류한 것도 없고요. 그냥 단순히 채무자 집에 가서 우편물 하나 놓고 온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큰 압박을 느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일반 우편이나 등기로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집에 방문해서 그 집 현관문 앞에 테이프로 이렇게 우편물을 붙여놓고 왔거든요.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 채권 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백 팀장이 서울에서 이렇게 멀리 김해까지 와서 우편물을 붙여놓고 갔고요. 또 명함에 있는 제 이름 쳐보니까 또 제가 유튜브 활동도 하고 뭐 EBS에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본인이 저에 대해서 좀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채무자들이 압박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6천만 원을 이자까지 해서 뭐 7천만 원을 받아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2천만 원을 일시에 받아내고 나머지 잔금, 이 원금에 대한 잔여금 4천만 원은 이 채무자 모친이 이행하겠다는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안전하게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채권 추심을 저한테 의뢰된 지 4개월 만에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심이라는 게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거나 도박쟁이거나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거나 뭐 의미 없는 법처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변호사한테 의뢰했으면 변호사는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사전조사 없이 재산명시 합시다. 채무불이행자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도박쟁이의 신용불량자 상대로 재산명시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서 어떤 거를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해봤자 타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신용불량자가 돼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등록하는 거 전혀 의미 없었거든요. 근데 이 백 팀장은 상대가 신용불량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지를 탐문하고 조사하면서 이 채무자가 다행스럽게도 나이가 어린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아들내미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목돈은 당장이 없었겠지만 3회 분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마련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담당자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그래서 채권을 덮어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적하고 방문하고 채무자를 어루고 달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추심인 것이지 무조건 막 법적으로 채무자를 망가뜨린다고 해서 채권 추심을 꼭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대부분 저한테 의뢰되는 추심들은 열어보면 무조건 신용불량자입니다. 뭐 직업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추심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채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중요하고 담당자의 열정. 비록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부산이든 뭐 해남이든 여수든 무조건 방문해서 채무자를 꼭 만나서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이런 열정이 잘 만나게 되면 회수 못할 채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채권 금액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채권들은 이렇게 추심 담당자가 방문해서 해결하는 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 팀장이 방문하는 게 뭐가 채무자가 그렇게 큰 압박을 느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방문해서 명함을 주는 행위들 또 그 명함을 받은 채무자가 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넷플릭스에도 나오고 EBS도 나오고 이런 담당자가 방문하는 것이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채권자들께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그래서 포기할 거 없다. 또 채무자가 도망다닌다 그래서 포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진 추심 담당자와 함께 잘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추심을 진행하다 보면 또 이렇게 채권 추심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감을 가지시고 꼭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만 가지시면 채권 추심을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또 거제, 김해 이렇게 갔다가 제가 내일 또 서울에 또 복귀할 예정인데요. 또 서울에 복귀해서는 또 주말에 또 저를 만나러 오시는 우리 채권자들하고 또 미팅이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있는데 일단 5월달도 이제 다 갔습니다. 다음 달 6월달인데 우리가 여름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못 받은 돈 꼭 받아내보자 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 채권자와 손잡고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일단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주시고 또 제가 사무실 복귀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 잘 보고 2천만 원 잘 받아서 서울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